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조금씩 삶이 달라지는 법륜스님 반야신경 이야기, 오늘 25번째 시간, 지혜 있는 자 스스로 안다.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법의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과 근심을 겪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연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이 되지만 이것을 알게 되면 일체는 기쁨이요 대자유요 열반적정으로 고요와 그리고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어 보았고요. 오늘 지혜 있는 자 스스로 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체가 공하며 실체가 없다는 오온개공의 참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역할을 사리자 혹은 사리불이 맡고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리자는 소승불교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로 등장한다. 반야심경에서의 역할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관자재 보살은 사리자가 젖어 있는 잘못된 사상을 깨뜨리고 대승의 공사상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인도하고자 오온개공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전개하고 있다. 경문의 체제에서 본다면 색불이공에서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까지가 그 설명에 해당된다. 여기서 잠시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살펴보자. 사리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으로 10명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상수 제자였다. 이분은 처음부터 부처님의 제자는 아니었고 당시 육사외도 중에 한 분파인 회의파의 산자야를 스승으로 도반인 목건영과 함께 교단을 형성하고 있었다.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만난 젊은 사문 수행자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자 곧바로 목건영과 함께 그들을 따르던 제자 250명과 부처님께 출가하여 제자가 되었다. 당시 사문으로부터 전해 듣고 사리자의 내면에서 일체의 의심이 거쳐진 가르침도 역시 연기의 도리였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연관되어 있다. 눈두렁에 묶여있는 볕단을 보라. 이를 묶을 때는 반드시 볕단을 뒷받침할 세 개의 다리를 세우지 않는가. 만일 볕단의 다리 하나라도 잡아당기면 볕단은 쓰러지고 만다. 이처럼 일체의 존재는 상호 연관된 연기적 존재이다. 당시 이미 상당한 정도로 수행이 되었던 사리불에겐 눈이 번쩍 뜨이는 광명의 빗줄기였던 것이다. 연기란 지금 우리들에게 익숙하지만 당시 인도의 사상계에서는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리불과 목건년 두 분은 교단에 들어온 이후 부처님 교단의 양대 기둥이 되었다. 이들이 부처님 열반 전에 이미 죽었기에 우리는 경전의 결집을 주도한 가섭존자를 상수 제자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특히 사리불은 지혜 제일로 부처님 생전에도 부처님을 대신해서 많은 설법을 했다고 전해진다. 목건녀는 신통제일의 제자였다. 다음으로 두타제일의 대가섭, 즉 마하가섭은 언제나 검소한 생활과 절제로 으뜸 가는 모범을 보였던 분이다. 그 다음이 해공제일 수보리이다. 이분은 공사상에 가장 해박했던 분으로 금강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외에 설법제일 부르나, 논의제일 가전년, 지게제일 우팔리, 밀행제일 라울라, 천안제일 아나율, 다문제일 아난존자 등이 부처님 당시에 가장 뛰어난 제자들로 각 방면에서 귀감이 될 만한 많은 일화들을 남기고 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에선 앞에서 제시된 오온개공, 즉 연기의 두 가지 측면인 무상과 무아의 이치를 보다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색은 물질에, 공은 에너지에 비유한다면 물질은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것이 20세기에 와서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방정식 E니꼴 mc 제곱에 의해 증명된 것이고, 이 원리가 핵발전, 핵폭탄의 제조로까지 나아간 것이다. 물리적 현상의 근본이
에너지이므로 물질과 에너지는 불이, 즉 둘이 아닌 것이다. 즉 형상이 있는 것에서 형상이 없는 것으로 변화하며 형상이 없는 것에서 형상이 있는 것으로도 변화하므로 형상 있는 것과 형상 없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은 시간적 관점에서 색이 공하다는 무상을 설명한 것이고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공간적 관점에서 무아를 설명한 것이다. 수상행식 역부여시란 글자 그대로 색뿐만 아니라 수와 상과 행과 식도 역시 모두 공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풀었으면 수불이공 공불이수 수죽시공 공즉시수 상불이공 공불이상의 식으로 전개된다. 역부여시는 이러한 반복 설명을 축약한 표현인 셈이다. 그러므로 흔히들 생각하듯 색불이공 색즉시공만 보고 색의 반대는 공이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이는 색수상행식이 모두 공하다는 표현을 색즉시공으로 표현한 것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오온에서의 색은 물질계, 객관 대상을 가리킨다. 그런데 색, 성향, 미촉법의 색은 눈에 보이는 대상, 물질의 모양과 빛깔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온의 색은 색성향 미촉법 6가지를 모두 포괄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색의 의미는 물질의 고정화된 형상, 독립된 개체 또는 현상과 빛깔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인간의 정신세계에 내재하는 법칙과 아트만, 즉 잘못된 진리를 표현하기도 한다. 이처럼 문맥에 따라 색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여기서의 색은 물질의 고정된 형상, 독립된 개체의 의미이다. 바다를 보라.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잔잔하게 파도가 굽이친다. 하얀 거품을 토해내며 파도는 해변의 모래를 쓸어내기도 하고 바위에 부딪혀 사라지곤 한다. 과연 파도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까? 바다의 단면을 잘라서 볼 수 있다면 파도는 어디에서 오는 것도 아닌 단지 물이 바다 표면에 위아래로 출렁거리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육안에 넘실거리는 파도로 비칠 뿐이다. 곧 파도란 물의 출렁거림이다. 물이 출렁이면 파도가 되고 그것이 멈추면 바닷물, 파도가 부서지면 거품이 되듯이 본시 파도와 바닷물은 둘이 아니며 거품과 물도 둘이 아닌 것이다. 이것이 시간적인 관점에서 관찰한 무상의 이치이다. 색과 공이 둘이 아님은 다시 말해 색은 현상이고 공은 본질이란 뜻이다.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니기에 본질이 드러난 것이 현상이고 현상의 근본이 물질이다. 따라서 바닷물이 본질이라면 파도는 그 현상 중에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색불이공 공불이색으로 함축되고 있다. 이처럼 색불이공 공불이색은 색이 변해서 공이 되고 공이 변해서 색이 되므로 색과 공은 다르지 않다는 뜻이라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임을 설명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잠시 대우주의 세계로 눈을 돌려보자. 대우주를 둥근 물체라고 가정하면 대우주의 관점에서 대우주 자신은 색이다. 이 대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근본 물질은 소우주, 즉 은하계와 같은 성운이다. 은하계는 대우주의 근본 요소, 아트만에 해당한다. 은하계는 다시 태양계로 구성된다. 따라서 은하계의 관점에서 은하계 자신이 색이라면 대우주는 공간투성이 공이 될 것이다. 반면 태양계와의 관계에선 은하계 자신은 물론이고 태양계는 아트만이 된다. 태양계는 온갖 행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태양계에서 은하계를 보면 그 역시 공간투성이 허공으로 비칠 것이고 자신은 색, 그 안에 행성들이 아트만이 된다. 마찬가지로 별의 관점 혹은 인간의 관점에서 태양계는 공이지만 우리들이 사는 땅, 별은 물질이고 이것을 구성하는 근본 요소는 원자, 원자는 다시 소립자로 이와 같이 어떤 관점에 서느냐에 따라 색과 공이 끊임없이 전화되고 있다. 즉 공간의 모임이 물질이 되고
그 물질은 다시 공간의 모임임을 볼 수 있다. 색과 공이 변화에 의해 서로 모습을 달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색 그 자체가 그대로 공이고 공 역시 그대로 색이라는 의미이다. 이것이 공간적 관점에서 존재의 연관을 설명하고 있는 무아의 이치이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즉 현상은 본질과 다르지 않고 본질은 현상과 다르지 않다. 현상이 곧 본질이고 본질이 곧 현상이다. 수상행식도 이와 같다. 곧 감각작용, 지각작용, 의지적 충동, 식별작용도 다 공하다. 일체를 오온이라 하듯 일체는 다 공하다. 그러므로 일체의 현상은 바로 본질과 같은 것이며 그 본질은 실체가 없다는 말이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은 공간적 관점에서 무아를 설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출렁이면 파도가 되고 그것이 멈추면 바닷물, 파도가 부서지면 거품이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본시 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인어공주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읽어본 책 중에 너무 가슴 아팠던 게 인어공주였고 인어공주를 어려서 그렇게 마음 아프게 읽고 나서 지금도 막 마음이 아릿아릿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인어공주가 왕자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나중에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런데 법륜스님 말씀처럼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니고 본질이 드러나서 그 결국 바닷물이 그 본질이 되어진다면 파도든 물거품이든 결국은 바닷물이고, 그리고 인어공주도 사실은 바다에서 태어났잖아요. 인어공주를 낳아준 용왕도 바다의 많은 생물들을 먹고 살았을 것이고 바닷물도 먹었을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인어공주는 물거품으로 사랑을 못 이루고 슬프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이거 인어공주 쓴 작가가 안데르센이 불교 신자 아니었을까요? 이미 색불이공 공불이색을 알았던 거죠. 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어공주가 물거품이 되는 게 슬퍼할 일이 아니네요.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간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그리 슬퍼할 일이 아니다. 그 많은 그 스님들, 선사들이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같은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잘은 모르지만 갑자기 드네요. 아, 어찌됐든 여러분 오늘 유익하셨어요? 저도 막 읽으면서도 계속 말이 반복돼서 이게 뭐지 하면서도 뭔지 알 것 같은 느낌? 네, 어쨌든 오늘은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니기에 본질이 드러난 것이 현상이고 현상의 근본이 본질이다 라는 말씀, 색불이공 공불 이색으로 그 말씀을 함축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명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이 출렁이면 파도가 되고 그것이 멈추면 바닷물, 파도가 부서지면 거품, 이 모든 것은 하나라는 말씀. 단지 색과 공이 변화에 의해서 서로 모습을 달리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색 그 자체가 그대로 공이고 공 역시 그대로 색이라는 말씀, 이것이 바로 무아의 이치라는 말씀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나랄 것이 없다면 굳이 나를 내세울 것이 없잖아요. 근데 저도 끊임없이 내가 나라는 그러한 아상심에 많이 사로잡혀서 살아오고 있고, 어제도 조금 그러한 어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법륜 스님의 반야심경 이야기를 읽고 오늘 또 제 삶이 조금 달라졌음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읽어나가서 정말 감사한 시간입니다.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이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드립니다.